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유상양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간접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식의 유상양도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자, 또한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한 무상양도로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즉, 주식의 유상양도에 대해서만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증권거래세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증권거래세는 바로 비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0.5%, 상장 주식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0.15%, 코스닥 시장인 경우에는 0.3%, 양도가액의 0.3%의 세율로 해서 바로 증권거래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증권거래세에 대해서 자, 국내 증시가 하락하고 자, 이렇게 주식을 통해서 손실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증권거래세를 폐지 인하해야 한다는 청원이 급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권거래세가 거래가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세금이다 보니 손실이 나서 확정돼서 조세 부담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자는 요청이 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주식 양도차익은 대부분 비과세되죠. 자, 세 가지: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의 장외거래, 그 다음에 상장 주식의 대주주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상장 주식의 대주주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의 대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가 되고 있고, 또한 가장 더 중요한 이유는 자,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바로 이 연간 6조 원가량, 이 6조 원가량이 세수가 감소될 수 있는 점을 들어서 자, 이러한 증권거래세는 유지를 하고 양도소득세의 대주주의 범위는 확대함으로써 비과세의 범위는 점차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자, 결국 증권거래세는 유지를 하고 대주주의 범위는 확대를 해서 비과세의 범위는 줄임으로써 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범위도 넓히고 증권거래세도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 증권거래세가 거의 6조 원이나 하는 과세 재원으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증권거래세는 편안하게 받을 수가 있죠. 자, 바로 증권회사에서 모든 것을 다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바로 증권거래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거둘 수 있음에도 있고 또 이 증권거래세가 6조 원이나 세금 재정 수입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증권거래세도 유지를 하면서 이 양도소득세의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함으로써 비과세 범위도 점점 줄이고 결국 양도소득세도 더 많이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도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도 더 걷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주주의 범위를 어떻게 줄이냐면 자, 아까 봤듯이 주권상장 법인의 지분율 1%와 주식의 또는 주권상장 법인의 지분율 1%이거나 또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원래는 2018년 3월 31일까지는 25억이었습니다. 자, 이 금액이 점점 내려와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를 했는데 자, 2020년 올 3월까지는 15억 원이었고 자, 올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는 10억 원이었습니다. 즉 내년 3월 1일까지는 상장 주식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상장 주식의 취득가액이 시가가 10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았는데, 자, 내년 바로 2021년 4월 1일이죠. 자,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가 3억 원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이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자, 내년 4월 1일 이후, 즉 2021년 4월 1일, 내년 4월 1일 이후에 주식이 바로 처분을 했습니다. 자, 얼마에 처분했냐 봤더니 1억 원에 산 삼성전자 주식이 4억 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대박이 났죠? 자, 삼성전자 주식 1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내년 4월 1일 이후에 내년 5월에 갔더니 시가가 바로 4억 원이 됐습니다. 자,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처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장 주식에 삼성전자 주식에 4억 원을 처분을 하면 시가가 4억 원이기 때문에 4억 원을 받을 거고, 취득가가 1억 원이기 때문에 주식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됐냐면 바로 3억 원이 됐습니다. 자, 3억 원이 됐기 때문에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 차익으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왜 과세가 되냐면 바로 대주주에 해당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내년 5월에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총액이 보유하고 있는 게 4억 원이 됐기 때문에 이 4억 원은 바로 3억 원, 주식 시가총액 3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내년에 4억 원 바로 대주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주주에 해당이 되고, 그 대주주에 해당됨으로써 대주주가 발생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거고, 바로 취득가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즉 4억 원에 매각했기 때문에 양도를 했기 때문에 차액 3억 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팔았다면요. 자, 만약에 올해 12월 31일 날 4억 원이었다. 자, 그러면 올해 팔았다 그러면 주식 양도차익 똑같이 3억이 발생이 되는데, 올해 12월 31일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까지는 10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4억 원에 해당되더라도 4억 원은 10억 밑이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억, 올해까지는 10억 밑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 10억까지에 해당되는 시가총액에 대해서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12월 31일 날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4억 원이 됐다. 자, 그러면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양도세로 과세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바로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주식이 삼성전자의 대주주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2021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바로 3억 원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가지고 있는 상장 주식 중 상장 주식의 시가가 3억 원이 넘어섰다 그러면 그 주식은 처분하는 시점부터 이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펀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펀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는 펀드라는 것은 바로 투자 펀드를 줄여서 그냥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투자 펀드라는 것은 바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하나의 펀드로 만들어서 자산운용회사가 대신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집단적, 간접적 투자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펀드가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날 수도 있는데, 자, 수익이 나면 수익을 분배를 해주지만 펀드가 바로 투자를 잘못해서 손실이 나게 되면 원금 투자금액 전액을 손실로 받아서 분배받는 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요즘 문제가 되는 바로 라임 투자죠. 라임 투자, 여러분들 투자를 했는데 90% 이상 원금 손실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으면 90% 원금 날라가고 추후에 100만 원만 돌려받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투자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규제되며 동법률은
투자 펀드를 집합 투자기구로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자를 바로 자산 운영회사를 집합 투자업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펀드 투자자가 받는 이런 펀드 투자자가 받는 펀드 투자 이익은 바로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펀드는 매년 1회 이상 결산을 해서 이익이 있으면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펀드 결산을 통해서 펀드로부터 수령하는 이익은 바로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배당 소득을 계산했을 때 이 소득세법은 소득의 원천 중 상장 주식의 매매 평가 손익, 그러니까 평가, 이거는 처분한 게 아니라 뭐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래서 평가가 뭐 100원이었는데 110원이 됐다. 그래서 평가이익이 10원이 됐다. 자, 이런 평가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손익에 포함돼서 마찬가지로 배당 소득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이익의 대부분이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이기 때문에 이들 이익은 바로 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펀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도 대주주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바로 비과세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과세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주주에 해당이 되지 않았을 때는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즉, 직접 투자를 하면 상장 주식의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펀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장 주식의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면 과세에서 제외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함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도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가 바로 추석이었죠. 자, 추석이었고, 자, 어제 그 다음에 엊그제부터 이번 주까지 추석 연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추석 연휴 마치고 저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